우리 연속형 분포의 예인 지수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분포라 함은 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 형태를 잘 보면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어 있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확률 함수의 값을 0으로 주어지는, 그리고 함수의 형태가 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확률 함수를 갖는 형태를 지수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 x는 모수가 세타인, 세타에 의존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지수분포를 따른다 라는 표현을 쓰고 x 지수분포에 대한 약어인 우리 exp까지 써서 exp 인자가 이 모수가 세타니까 세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확률 함수인 fx 세타가 확률 함수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은 간단해요. 뭐냐면 전체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 전체 확률 1이기 때문에 1이 나와야 되는 걸 보이면 되는데, 면적이, 즉 적분값이.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다 할 필요가 없죠. 0보다 큰 쪽에서만 하면 되고, 지금 이퀄리티가 여긴 안 들어가 있고 여기만 들어가 있는데 이쪽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연속형 분포에서는 등호에 대한 개념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세타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x에 대한 x에 관한 적분 자체가 1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의 피적분 함수는 쉽죠. 이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0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적분값, 한계값을 해서 하는 거니까 무한대 대입하면 0이 되죠. 이거는 0 대입하면 이게 1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있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함수는 확률 함수로서 의미가 있다. 즉 확률 밀도 함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인 건 우리가 보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 모양을 안 다음에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심값의 경향인 평균값 개념하고 기대값, 그 다음에 흩어짐에 대한 척도인 분산 개념까지도 파악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평균을 구할 거는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다가 그때 확률 함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세타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x dx,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에 관한 식의 두 함수 곱에 관한 적분 타입이고, 원시함수, 부정적분 자체가 쉽게 보이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부분적분을 쓰죠. 그래서 부분적분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해보면 이것이 세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분산의 개념은 우리 간편식에서 분산, x에 대한 분산은 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에서 어떻게 돼요? 기대치에 대한 제곱을 빼는 거로 우리가 많이 종종 쓰니까 이 사실을 하면 기껏해야 우리 요거는 이제 이미 구했고요. 그에 대한 세타의 제곱이면 되고, 이 형태는 뭐가 되겠어요? x 제곱에 대한 기대치니까 여기서처럼 제곱에 대한 형태의 적분이면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부분적분법을 2번 쓰면 적분이 되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기대치는 세타가 되고요. 세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 모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세타의 제곱이 되는 분포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인 지수 분포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때 평균이 세타가 되고 분산이 세타 제곱이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누적 확률 분포 함수인 라지 f x세타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적 분포 함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에 대한 누적 확률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x란 지점 포인트까지 확률 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요 ft 세타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니까 요거에 대한 원시 함수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t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0부터 x까지 대입해서 빼는 거니까 각 구간에서. 그래서 하게 되면 0 대입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대입하면 그대로 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x승,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퀄리티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A랑 B랑 구간상에 있을 확률, 구간의 확률이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B까지의 누적 확률에서 A까지의 누적 확률을 빼면 되죠. 그래서 B까지의 분포함수의 값, A까지의 분포함수 값의 값을 차이를 하면 되는 건데, 우리 X까지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의 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결국은 이 형태는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하기를 1 마이너스 a까지에 대한 형태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분의 a가 되죠. 그래서 1은 서로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 2의 세타분의 a승 빼기 2의 세타분의 b승 형태대로 이와 같이 구간상의 확률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값 계산이나 모든 누적 확률 계산이 직접 계산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록란에 지수분포에 대한 example 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계산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 확률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포화성 분포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지수분포와의 관련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포화성 분포하고 지수분포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다시 내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포화성 분포는 우리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단위 시간당이나 단위 영역당에 발생하는 어떤 건수나 뭐 이런 형태들 했듯이 포화성 분포는 그 확률 변수가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수에 대한 개념이었죠. 어느 일정 구간을 범위를 주고 그때 발생하는 몇 개의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세는 이것이 나타나는 모양새를 본 것이 바로 포화성 분포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포화성 분포에 대한 성질들을 규명했었습니다. 자, 지수 분포는 요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수 분포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주냐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니까 제로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실수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한 영역이 다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형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화성 분포는 이산형의 형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열들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한 차이 개념으로 이럴 경우는 포화성, 이럴 경우는 지수분포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이산형으로 영역상에서 발생되는 사건의 수, 단위 시간당, 그 다음에 지수분포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적 시간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형 분포인 포화성하고 연속형 분포인 지수분포는 이런 연관성이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이 지수분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해 보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전기 스위치의 수명은 세타, 이게 평균적 개념이죠. 2년 정도를 갖는 지수분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분포라는 걸 전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스위치들 중에서 이런 스위치들이 있는데 스위치들 중에서 이 10개를 서로 다른 기계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기계에 설치했으니까 또 뭐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주는 거죠. 뭐 이런 등등. 자, 그런데 설치한 첫 해에 기껏해야 3개가 고장날 확률이에요. 자, 문장을 잘 해석해야 되죠. 기껏해야 3개가 고장날 확률이니까 기껏해야 하나도 고장 안 나는 거, 1개 고장 나는 경우, 2개 고장 나는 경우, 3개 고장 나는 경우에 대한 값의 확률, 값의 합이죠. 그것이 기껏해야 3개가 고장 날 확률인 거죠. 자, 각각의 스위치는 고장 날 가능성. 자, 10개가 독립적인데 어떠한 스위치가 고장 날 가능성은 일률적일 거예요. 또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이 확률은 바로 10번의 시행 중에서 고장이 나타날 가능성, 고장이 나타날 확률, 그것이 일정한 형태에서 3개 이하일 확률에 대한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항 분포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장날 확률, 즉 첫 해의 고장날 확률 자체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 도입을 하자면 라지 t를 전기 스위치 수명이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10개의 스위치 중에 설치한 첫 해 고장난 스위치의 개수 10군데 설치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고장 안 날 수 있고 하나 날 수 있고 10개가 다 고장 날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을 찾는 것이 본 문제.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개념을 찾아야 돼요. 고장날 확률. 그거는 고장, 수명에 대한 얘기가 t로서 지수분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수분포랑 관련된 형태의 확률값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t가 세타가 2가 되는 지수분포를 따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첫 해에 고장날 확률은 타임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을 확률이죠. 수명이 1보다 작을 확률. 작거나 같을. 또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바로
t가 1보다 작은 확률이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요거는 누적 확률이죠. 어디? 1까지. 모수가 2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하게 되면 모수 세타 대신에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x 확률 변수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래서 결국 1-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럼 계산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약 0.3935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값은 아니죠. 소유점이 계속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설치한 첫 해 고장날 확률 자체는 0.393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x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10번의 시행을 하는 거죠. 이런 즉 한 번에 첫 해 고장날 확률 0.3935로 일정한 형태의 스위치를 10군데에 이미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x는 10번의 시행에서 요만한 확률로 발생되는 이항분포의 경우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겁니다. 그러면 이항분포 모수가 10이고 n이 그다음에 p 자체가 이렇게 된 형태의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3까지에 관련된 10에서 x를 뽑는 1- 요건 p죠. p의 확률이고 이게 1-p의 확률이고 그것에 x승 10-x승에 대한 x가 3부터 0부터 3까지에 대한 형태의 적분, 합이죠. 합, 적분이 아닌. 그래서 이것도 계산기에 우리가 의존하면 0.3988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9.88% 정도로 기껏해야 3개까지가 고장날 확률은 이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패키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좋은 계산기, 통계 처리가 가능한 계산기를 이용했었을 때 이러한 확률을 구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한테 통계적 표만 제공이 되고 계산기도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또 표에는 그 이항분포, 누적 분포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는데 그때 확률은 0.05에서 0.1 해서 0.9, 0.95까지 0.4를 통한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3935니까 정확하게 안 돼서 0.4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근사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있다면 이때는 좀 이해가 달라지죠. 이런 정확한 계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지면에 의한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표만 갖고 한다면 이거는 근사값으로 0.4 정도로 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표에서 찾아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만약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제 R을 이용한 방법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에 대한 분포에서 누적 확률이죠. 1보다 작은 확률. 그래서 우리 익스포넨셜에 P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익스포넨셜 함수야. 그래서 누적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모수가 2분의 1이고 1까지에.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 써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는 거로 그래서 하게 되면 0.3935에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에서의 또 이항분포의 누적 확률이죠. 3 이하인. 그래서 결국 바이노미알에 대한 P 함수, 그러니까 누적 함수이죠. 이것들에 대한 형태의 3까지. 근데 모수가 뭐냐? 10번의 시행이고 우리 일어날 확률 자체가 요 자체죠. 그래서 이렇게 P 익스포넨셜 1,2분의 1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것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0.3988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지수함수, 지수분포에 대한 얘기를 따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수분포는 아주 특별한 성질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우리 판서가 되어 있는 대로 무기억성이란 타이틀로 줬습니다. 영어명을 보면 Memoryless Proper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들이 상관이 없어지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성이. 그래서 어떤 성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게 뭐냐면 x가 이와 같은 형태, 모수가 세타인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때 s나 t는 실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 조건부 확률이죠. x라는 확률 변수가 s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서 x라는 변수가 x 플러스 t보다 더 클 확률은 단지 x가 t보다 더 클 확률과 같다. 자, 그러니까 s라고 하는 시점이 서로 빠져버리면 결국 x는 t보다 크다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x라는 시점까지의 어떤 과거의 전력이 있든 없든 지금부터 x가 t보다도 더 큰 확률은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로부터도 t만큼 차이 날 확률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일단 수리적 증명, 수리적 확인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수리적 확인을 하려면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은 확률이 되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우리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x가 s보다 더 큰 조건 하에서의 이와 같은 확률이니까 분모에 다시 x가 s보다 큰 확률 분해 분자는 요것과 요거에 대한 곱, 그렇죠? 공통된 사항에 관련된 영역의 확률이죠. 자, 그런데 x가 s 플러스 t보다 더 크고 x가 s보다 더 크게 되면 x는 결국 s 플러스 t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 두 사항의 공통된 영역은 x가 s 플러스 t보다 크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 누적 확률에 대한 반대 개념, 꼬리 쪽의 확률 개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이와 같이 라지 f가 이와 같은 형태의 누적 확률인데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x가 s보다 크려면 그에 대한 역방향, 역사상에 대한 확률인 거니까 이래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분모에다가 분자에다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즉 x가 s보다 더 크다는 전자에서 x가 s 플러스 t보다 큰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됐었고요. x가 s보다 큰 확률은 여기다 s 대입한 요 값이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s 나누기 t승 형태가 될 것이고 s는 나누기 세타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타입은 이와 같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 플러스 t 나누기 세타 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에 마이너스 세타분의 s승 마이너스 세타분의 t승 이거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s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t승. 그래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2의 세타분의 마이너스승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남는 건 이거만 남.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자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t승은 결국은 우리 t 이하인 형태 확률에 대한 꼬리 쪽의 확률 개념으로 가는 우리 6건에 관련된 확률 개념으로 표현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결국 x가 t보다 크다는 이거에 대한 확률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식의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과거의 t 시점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t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기억성,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의 개념으로 무기억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언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지수 분포는. 자,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구의 수명이 만일 지수 분포를 따르는 거로 밝혀졌다면, 지수의 분포를 따르는 거로 밝혀져 있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처음 시작해서 10시간 동안 켜져 있던 전구가 구입해서 11시간까지 1시간 더 켜져 있을 확률은 처음에 사서 켰을 때 이 새로운 전구가 1시간 동안 켜져 있을 확률하고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중고 물품은 아무래도 우리가 수명을 더 빨리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수분포라는 것에 대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수분포를 따르는 거로 전제가 되어 있으면 요때 확률하고 요 아래에 있는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 뭐든 상관이 없어지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산형부터 시작해서 연속형까지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 지수분포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긴 시간 동안 4장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상에서 정의되는 실수값 함수의 개념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확률 변수 AX죠. AX에 대한 치역에 관련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산일 수도 있고 불가산 형태의 무한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별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확률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를 드디어 정의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확률 함수를 정의했죠. 그래서 이산일 때는 확률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 그걸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에 대해서는 어떤 구간상에 대한 확률 개념이 그 구간상에서 어떤 함수의 적분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사용됐던 피적분 함수인 스몰 f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함수를 정의했고, 자,
그다음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확률 함수에 대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생겼죠. 연속형일 때, 이산형일 때 문제가 없었는데 유일성에 연속형일 때는 어떠한 점이라든지 선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의 확률값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0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함수가 유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누적 확률 개념인 라지 F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누적 분포 함수, 즉 분포 함수는 X부터 F까지에 대한 이 형태는 서로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량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일 때 이제 다별량이라고 할 텐데 다별량 분포 중에서도 이제 이별량으로 제한해서 했죠.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이별량 형태로 되어 있었을 때 그것도 이제 확률 함수, 누적 분포 함수를 다 정의했는데 한 별량에 대해서만 따로 보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변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주변 개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2개 이상의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독립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미 사건에 대한 독립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한 이미지, 원상이죠. 원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독립성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의 독립성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직관적 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형태. 그래서 2개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결합 확률 분포 함수가 어떻게 돼요? 누적 분포 함수의 곱으로 된다는 거, 또는 결합 확률 질량이나 밀도 함수가 주변 확률 밀도 질량 함수의 곱으로 되는 거, 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영역에서 결합 확률 함수가 x만의 y만의 함수의 곱 형태로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두 확률 변수는 독립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였어요. 자, 그리고 확률 변수도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모양새를 이제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포성에 대한 개념인 평균, 기대값 개념하고 흩어짐에 대한 개념인 분산을 이제 정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분산도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별량일 때, 확률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분산의 경우는 더한 값의 분산은 분산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했고요. 그러나 기대값에 대해서는 그 확률 변수들이 독립이든 아니든 무조건 더한 것에 대한 기대값은 기대값의 합과 같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산형 연속형에 대한 우리 예제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산형은 이항분포, 그에 대한 특수한 경우인 베르누이 분포까지 포함해서 봤고,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 포화성 분포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연속형의 경우는 정교 분포하고 지수 분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분포를 봤는데 우리 이 세상에 분포가 이것만 있느냐? 우리가 통계적으로 써야 될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차차 우리가 조금씩 해서 더 배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포들을 배우게 되고 그 성질들을 알게 되면 이 자연현상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문제를 확률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에 대한 자원 개념이 많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추론 통계학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또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